혹시 인공섬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보통 인구가 너무 많아 땅이 부족하거나 소음 피해를 줄이려고 공항이 들어갈 부지에 만들거든요.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이나 홍콩 국제공항이 그 예시고요. 근데 중국은 이런 곳이 아니라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에 인공섬을 짓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바다도 아니고 주인이 없다고 하는 엄청 애매한 곳에서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조금 이상하죠. 오늘은 이 중국이 인공섬을 짓고 있는 남중국해와 그곳을 둘러싼 국가들의 다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다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남중국해 위치를 먼저 볼게요.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에 있는 바다를 말해요. 중국 말고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렇게 있고요. 5국가 모두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보통 우리가 어쩌다 싸우죠? 뭔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싸우죠. 이해관계는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생기고요. 이 남중국해가 딱 그래요. 얻을 게 많아요. 정말 많은 자원이 묻혀있는 데다가 배가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거든요. 실제로 UN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는 물론이고 천연가스도 있고 지구 물고기의 10%가 이곳에서 잡힌대요. 전 세계의 배의 30%가 이곳을 통과하고요. 이러니 주변 국가들이 양보할 수 있나? 못하지. 결국 이 국가들은 분쟁에 들어가요. 그래도 처음에는 우아하게 싸웠어요. 서로 그럴듯한 근거대면서요. 대부분 국가들이 근거로 드는 건 영토로부터 200마일까지 영해로 인정해주는 UN 해양법이에요. 뭐 앞마당만 챙겨가겠다 이런 얘기죠. 나름 합리적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국만 딴소리를 해요. 구단선이라는 자기만의 기준을 들고 와서 이 지역 90%가 자기 거래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국제법정이 중국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요. 말로 하고 논리로 하는 우아한 싸움에서 중국이 밀린 거예요. 근데 중국도 애초부터 자기들이 한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나봐요. 뒤에서는 전혀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전략은 오늘의 주제인 인공섬 짓기였어요. 애초에 자기 땅이 없는 게 문제라면 자기 땅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근데 마땅한 섬이 없으니까 암초나 산호초를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콘크리트 쏟아부어서 군사기지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치사하고 중국스러운 작전인 양배추 작전이에요. 양배추 작전이 뭐냐? 이 남사군도에 있는 많은 섬들 중에 다른 나라들의 섬도 있고 경쟁 중인 섬도 있겠죠. 이 양배추 작전은 다른 나라와 경쟁 중인 섬을 배로 둘러싸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척도 아니고 배라는 배는 다 동원해서요. 실제로 어선, 민간 선박, 군함 모두 가리지 않고 동원해요. 그렇게 되면 섬에 자원 보급도 못하고 주변에서 물고기도 못 잡고 섬이 고립되겠죠. 자, 다음은 중국이 주변국들과 분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필리핀과의 분쟁이에요. 필리핀은 남사군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자 엄청나게 지리적 위치가 좋은 티투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필리핀이 이 섬의 활주로와 구두시설 보강 공사를 하면서 시작돼요. 평소 필리핀이 이 섬에서 장비를 설치해 항공기를 관측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중국은 필리핀을 괴롭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필리핀이 보강 공사를 시작하니까 기회를 잡아 양배추 작전을 펼쳐요. 중국 배, 민선, 어선 가릴 거 없이 다 동원돼서 티투섬을 감쌉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사 자재를 실은 필리핀 배가 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는 당연히 길어졌고요. 필리핀 정부가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항의를 해요. 배 빼라고. 근데 중국 정부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우리가 우리 영해에서 배를 세워놓는데 왜 그러냐며 배짱을 부립니다. 완전히 깡패죠. 근데 이건 그래도 그나마 좀 양반이에요.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잖아요. 베트남을 상대로는 조금 더 빡세요. 중국은 베트남 어선이 서사 군도에서 보이면 공격하고 어구를 탈취해요. 가끔 일부러 배를 공격해 선체를 파손시키기도 하고요. 거기에 2017년에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기름 좀 얻겠다고 베트남이 시추 작업하는데 이걸 협박해요. 시추 작업하지 마 이렇게요. 결국 베트남은 쫄아서 시추 작업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어떨까요? 우선 인도네시아 먼저 볼게요.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에요. 인도네시아의 관할구역 자체가 중국과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중국의 핵심 이익과 좀 멀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마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 어선이 나타나긴 하니까 얘는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럼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필리핀, 베트남과 다르게 아주 속 시원하게 대응해요. 불법 어선이 나타나면 몰수해서 폭파시키는 방법으로요. 다음은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의 대응은 조금 특이합니다. 얘네는 조용한 전략 이런 걸 사용해요. 뭔가 이상하죠? 전략적 인내랑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실제로 중국 어선이나 함선이 나타나면 막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지켜봐요. 그러다 중국과 고위급 방위위원회에서 또 조용히 얘기하죠. 제 생각엔 조금 쫄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브루나이인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력이 작아서 그런지 자료가 많이 없어요. 아마 그냥 중국에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 시기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렇게 나대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우리 거다 라는 중국의 구단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제해양법대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넌지시 말하죠. 근데 또 그렇다고 완전히 중국이랑 경쟁하는 국가들
우리를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라크에서 어중간하게 끼어들면 큰 코 다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난 중립이라고 해요. 분쟁에 직접 끼어들지는 않겠다. 이런 거죠. 뭐 그래도 세계 패권국으로서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면 그냥 가끔씩 쓱 항공모함 한 번씩 보내줘서 미국 동맹국들 괴롭히지 마 하고 뭔가 하는 신용을 하긴 해요. 이런 미국의 반응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미국 스타일이에요. 대놓고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애매하게 입장을 취하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홍콩 문제 때도 말로만 했지 뭔가 군사를 보내거나 폭격을 하거나 이런 건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북한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정리하자면 전 세계 인권, 민주주의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미국 국내 정치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오늘은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국내적인 선전이 필요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도 바꿔 말하면 중국은 세계 1인자 자리에 관심이 없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세계에서 패권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전 세계에 좀 잘 보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하는 행동은 정반대잖아요. 김치 지들 거라고 하고 영토 분쟁 마스크 가지고 협박하고 좋아할래야 좋아하기가 쉽지 않죠. 뭐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진짜 다른 국가들한테 잘 보려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다음 편에서 계속.